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갱의 종합주의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나비파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의미하는 나비에서 가져와 붙여진 나비파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활동하다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화가의 상상력을 중시하는 등 19세기 유럽 미술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비파에 대해 알아봅시다. 후기 인상주의 편에서도 공부했다시피 고갱은 브루타뉴로 거처를 옮긴 후 종합주의를 완성하였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이 없앴던 윤곽선과 해체된 색채들을 되살린 고갱은 화면을 평면적으로 구성하고 형태를 단순하고도 선명한 윤곽선으로 둘렀습니다. 보이는 대로 칠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색을 칠하였습니다. 나비파는 이 종합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됩니다. 나비파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인 폴 세리지에는 고갱이 살고 있는 브루타뉴로 가서 고갱의 기법을 배웠습니다. 작품 부적은 고갱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그린 것입니다. 세리지에는 파리로 돌아와 고갱에게서 배운 기법들을 피에르 보나르, 에드와르 비에르 등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르네상스 이후 오랜 전통이 된 자연주의 묘사법이 완전히 배제된 그림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기투합하여 나비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비파의 작품들은 밝은 색채와 선명한 윤곽선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주로 작은 판자의 그림을 그렸고 깊이나 공간감을 무시하고 실루엣을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나비파 화가들은 고갱의 강렬한 색보다는 부드럽고 창백한 중간 색채를 사용하고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묘사법을 통해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고갱의 종합주의에 신비주의가 더해지자 그들의 작품은 장식주의에 가까워졌습니다. 화가들은 장식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장식작품을 만들거나 집, 벽지, 화분과 가구 등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연극 등의 무대장치, 의상 디자인까지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고갱의 상징성과 평면적인 표현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그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형태의 강조를 위한 굵은 윤곽선에서 당시 많은 화가들에게 기감을 주었던 우키요에의 영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굵은 윤곽선 이외에도 화면을 채우는 장식적인 무늬들이 반복되는 것과 일상에서 주제를 찾았다는 점에서도 우키요에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피에르 보나르의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비파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폴 세리지에는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던 부적에서부터 브루타뉴를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형태와 색채에 있어 종합주의를 충실히 반영한 작품들과 고갱의 설교 후의 한영,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연상시키는 브루타뉴의 씨름에서부터 올리브색과 짙은 갈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기에 이르기까지 세리지에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구상되었습니다. 폴 세리지에와 함께 나비파를 창립한 모리스 드니는 평평한 색면과 분명한 윤곽으로 표현하여 장식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체와 풍경, 인물의 형태를 색채 실루엣으로 단순화시켜 추상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한 표현법, 암시적 장면에 신비로움을 가미하였고 더불어 신화적, 종교적 주제에 몰두하면서도 이와 같은 주제를 신비롭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나비파화가 피에르 보나르는 별명이 일본 나비일 정도로 일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가 그린 정원의 여인들, 개와 함께 있는 여성, 체크 블라우스, 크로켓 경기에서 원을 그리듯 그려진 유연한 선들과 작품의 규칙적인 무늬에서 공통적으로 우키요의 특징이 보입니다. 특히 크로켓 경기에서 콜라주처럼 보이는 옷감의 무늬와 입체감 없는 구도, 빛과 형태를 명암의 도움 없이 오직 색채만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도
우키요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외에도 보나르는 스테인드 글라스, 석판화, 무대미술, 사파, 포스터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들었고 그의 작업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거나 다른 예술 장르로 확산되었습니다.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일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이 때문에 보나르는 색채의 마법사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봉사였던 어머니와 직물 디자이너였던 삼촌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직물에 관심이 많았던 에두아르 비아르는 그의 작품에 이와 같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옷과 커튼의 화려한 무늬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구도이며 옷의 무늬나 벽의 문양을 집중적으로 그려 장식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하여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장식성이 짙은 부분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나비파는 순간의 빛과 분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색채 분할 기법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던 인상주의와는 달리 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색보다 훨씬 과장하거나 왜곡시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평한 면은 장식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해석에 따라 그림의 색과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화가의 상상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나비파의 평면적 구성과 선명한 색채 사용은 고갱, 세잔과 더불어 마티스로 대표되는 야수파의 색채 해방과 피카소, 보라크에 의한 입체주의의 형태 해방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까지 나비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비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